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또 가게에 나왔냐면요, 바로 DPF죠. 지난번 바로 영상에 제가 서울 나들이가 아니라 서울 교육을 다녀오는, 잠깐만요, 오디오 때문에 선풍기를 좀 끄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바로 전편 영상에서 제가 교육차 서울을 다녀오는 영상을 찍었을 때 DPF를 제가 영상을 찍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DPF가 요즘 진짜 많이 고장이 나서 들어와요. 정말 많이 고장이 나서 들어옵니다. 진짜 많이 들어와요. 자, 바로 이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긴 타입도 있습니다. 요거는 소렌토 알거 저압 EGR이 달린 뉴 소렌토에 잠깐 들어갔었다가 요즘엔 또 저압 EGR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DPF들은 뭘까요? 정말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으로, 그냥 인체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료를 먹고 공기를 코로 먹겠죠. 연료를 입으로 먹고 소화기관에서 소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사람을 에너지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변을 누게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디젤 차들은 똥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똥을 못 나가게 필터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필터가 말이죠. 이건 지금 아랫부분 죽어 있는 건데 조금 이따가 이거는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해보고요. 강제적으로 배기가스 내 매연을 못 나가게끔 막아요. 100% 막혀 있습니다. 웰플로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요거는 제가 사진을 구해서 영상에다가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PF는 왜 죽을까요? 쉽게 말하면 불완전 연소입니다. 불완전 연소. 앞에서 우리가 연료를 먹고 공기를 먹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밥을 먹거나 혹은 배탈이 나는 거죠. 탈이 나게 되면 막 뒤로는 이상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디젤 차들은 바로 매연이 나가게 됩니다. 초희박 연소를 하는 디젤은 무조건 매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게 발생을 하느냐 많게 발생을 하느냐, 그 혼합비를 제대로 맞추는 거에 따라서 달렸지만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양이 나와 버리게 되면 막혀 버리겠죠. 이 미립자 필터는 이렇게 한 셀 한 셀 쫙 연결돼서 벽돌처럼 붙여 놓은 거예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생겼는데, 이거는 뒤에 반대편이 다 깨져버려서 없지만 속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막혀 있으면 반대편은 뚫려 있고요. 반대편이 막혀 있으면 이쪽이 뚫려 있습니다. 즉 매연이 쭉 들어와서 매연이 이렇게 서서히 쌓이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프론트, 리어, 앞에서 뒤, 이쪽이 뒤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뒤가 다 뭐 희뜩희뜩하고 이상하지 않나요? 정상적인 거라면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쪽을 저희가 절개를 딱 해봤더니 녹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녹았어요. 자, 이런 경우가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량들이 바로 매핑을 한 차들에서 아주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진짜로 다른 업체들 먹고 사는 거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영상을 촬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는 제가 가격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우선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정보 전달을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나라는 사람이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찍어서 취미 삼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비용 문의는 안 하냐, 막 그러면 어떻게 소비자가 돈을 알고 올 것이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앞으로도 견적을 전화상이라든지 영상에서 혹은 댓글에서 이야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저 하나 잘 되자고 여러 업체들 죽이는 거 원하지 않아요.
자동차 정비라는 곳도 다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제가 이렇게 가격을 노출함으로써 누군가는 피해를 보시는 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노출을 절대로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저 DPF 매핑을 한 차에서 많이 고장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린더 사이즈는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작사는 바보가 아니죠. 최대한의 효과를 내면서 최대한 엔진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프로그램 세팅을 해놓습니다. 맵을 설정을 해놔요. 그런데 그거를 임의로 운전자가 요만큼 설정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올려버렸다. 그러면 실린더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연료를, 공기를 때려붓게 되면은 당연히 매연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요즘에는 DPF가 달려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매연이 계속해서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겠죠. 당연한 거죠. 이게 필터 앞단 모습이에요. 그리고 뒷단 모습입니다. 셀 두 개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지금 녹았어요. 저기 봐봐요. 왼쪽 어딘가에는 크랙간 부위도 보이고, 셀 없어진 부분 위에는 녹은 거예요. 녹은 거. 자, 지금 제가 이 두 DPF를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투캠을 이용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이 녀석이 바로 흔히들 많이 쓰는 BMW의 N47 엔진에 올라간 DPF고요. 이거는 소렌토 R, 그 다음에 뭐 스포티지 R, 투싼 IX, 산타페 TM, 요런 애들에 아주 잠깐 적용이 됐었던 저압 EGR이 달린 타입의 DPF입니다. 저압 EGR이 달렸다가 없어졌다는 거는 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차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매연이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필터링 되고 난 배기가스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근데 저 속에 필터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떤가요?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나오는 DPF 상태랑 아주 많이 다르죠. 이 완전히 깨지고 녹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차는 매연유와 악셀만 밟으면 막 그냥 쏟아졌던 차입니다. DPF 사망. 그리고 이 차 보면 여기까지가 촉매일 거고, 여기부터가 여기까지가 DPF입니다. 그리고 DPF 바로 전단에 온도 센서가 하나 들어가고, DPF 전단 압력을 검출해주는 차압 센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앞단에만 달려있는 차들이 있고요. 이렇게 뒷단하고 앞단에 차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그런 차들도 있어요. 거의 보통 수입차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구조입니다. 국산차들이 앞뒤에 거의 다 달린 게 대부분이고, 요거 딱 봐도 어떤가요? 막 노래끼리 하죠. 열이 아주 많이 받았다는 얘기겠죠. 열 먹은 흔적이잖아요. 이 차도 녹았습니다. 이 차는 앞단에서 잘못돼서 오일이 묻어있죠. 오일이, 엔진 오일이 번쩍번쩍하죠. 터보가 잘못돼서 DPF까지 다 잘못된 사례예요. 덥다. 굉장히 덥네요. 졌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캠을 이용해서 방금 아까 그 DPF 밀입자 필터 속에 있는 거 있죠. 녹은 부분 자세히 한번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아까 그 밀입자 필터 빼보겠습니다. 속에 좀 보세요. DPF는 딱 들어도 지금 이게 소리가 잘 들어가나?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가 나죠? 소리가 보통 공사장이나 어디 뭐 그런 데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자,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자, 벽돌 소리가 나죠? 단단합니다. 벽돌 같은 구조로 생겼어요. 지금 요 네모난 셀에 매연이 들어가서 반대쪽 뚫려있는 쪽으로 여기만 가스만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겁니다. 매연이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즘 디젤 차량들은 매연이 밖으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머플러에서 이렇게 제가 똥꼬 쑤시기를 하고 다녔을 때 그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시각으로 요즘 디젤 차들은 이렇다, 디젤 차들에 비해서 휘발유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라는 뜻에서 만든 영상이고, 정상적인 차량이라면, 디젤 차량이라면은 매연이 안 나오는 게 맞아요. 막혀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못 나와요. 벽돌 뚫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벽돌 뚫고 나오는 거예요. 매연이 이렇게 묻어 나오면. 근데 단 여기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초미세 입자들은 뚫고 나오거든요. 그거를 DPF가 문제가 있다 없다 기준을 어떻게 두시냐면은 똥꼬를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밑에 면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면을 문대시고요. 한 번만 쓱, 요렇게 말고 한 번만 쓱 당겨서 나오세요. 그리고 손바닥에 살색이 안 보이면 비정상인 겁니다. 살색이 보일 정도면은 문제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예시 화면을 지금 여기에다가 넣어 드리겠습니다. 보셨죠? 이런 정도만 아니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DPF가 하는 일, 그걸 얘기를 안 해드렸네요. DPF가 하는 일. DPF는, 자, 이거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진짜 쉬운 거예요. 진짜 쉬운 거. 그냥 필터예요. 필터. 우리 정수기 필터랑 똑같은 필터. 그러니까 반드시 수명이 있겠죠. 차들이 어느 나라 기준으로 생산이 되죠? 보통은 연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럼 연료 시스템이 어디가 있을까요? 델파이, 보시, 지멘스, 덴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보시하고 델파이를 많이 씁니다. 근데 델파이 인젝터 편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다음번에는 인젝터실에서 제가 델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델파이의 힌트를 드리자면은 10만 킬로에 무조건 뜯어서 올 분해해서 클리닝을 하셔야 됩니다. 청소를. 그러면 새 차 같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자료화면 나갑니다. 자, DPF는 매연이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겠죠. 매연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축척이 되게 됩니다. 요만치 축척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젝터에서 후분사를 하게 돼요. 자, 이러한 인젝터가 있고요. 밑에는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하 운동을 하는 동안 이 밸브는 흡입을 하고 배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흡입은 빼고 이쪽이 배기라고 칩시다. 쭉 올라와서 주분사를 쫙 하면은 빵 터져서 내려가겠죠. 이 내려가는 사이에 그 배기가스에다가 연료를 뿌려줍니다. 쫙. 그러면 배기가스가 생성이 됐는데 피스톤이 올라오겠죠. 또 배기 밸브가 열릴 거 아니에요. 배기가스와 연료가 배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간 배기가스와 연료는 촉매를 거쳐서 이 DPF로 오게 되죠. 이 DPF로 오게 되면 그 연료가 요만치 목구멍까지 쌓여있던 그 재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600도에서 650도 사이에서 연소 과정을 하게 돼요. 얘네들이 쫙 타겠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자, 이게 PM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후분사를 통해서 뒤로 온 연료가 매연에 불을 붙이게 되죠.
그럼 뭐가 남게 되나요? 재죠, 재. 이거는 제가 실제로 어시들을 모아서 물만 쭉 뺀 다음에 위에 있는 건더기들을 건져서 건조시킨 어시들이에요. 똑같죠. 요 어시들은 타고 나면 잽니다, 재. 흔히 말하면은 꼭 머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보통 한 차에서 제가 DPF 클리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입자들이 이 페트병으로 약 1리터가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나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좀 많이 두서가 없었는데 DPF는 수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외국 도로 조건상 한 20만 킬로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도로 조건이 다르죠. 가다 서다 반복하고 시동 걸고 끄는 데까지 굉장히 단거리 주행하시는 분들이 많고, 서울 도심권, 경기 뭐 이런 도시명, 부산 이런 데에서 시내 주행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엔진오일 교환하시러 들어갔을 때 강제 재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즘엔 강제 재생도 다 유상으로 돈 받고 해드립니다. 그렇게 많이 비용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얼마인지는 안 알려드려요. 아시죠? 그냥 저는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운 데서 또 추운 데서 고생하시는 테크니션 분들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냥 잘 되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노출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절대로. 아셨죠? 어쨌든 이 DPF는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진짜로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막 고속으로 주행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차량 제작사별로 다르지만 1500의 RPM에서 2000 RPM만 유지를 한 상태에서 한 30분 이상의 주행, 정확히는 45분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한 45분 주행을 브레이크 없는 게 아니라 신호대기 같은 그런 구간 없이 타이트하게 주행이 가능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즘 차량들은 그게 이제 너무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공회전 중에서도 운전자가 모르게 재생을 시도는 하는데, 정상적인 거는 배합이 그래도 약간 생겨줘야 됩니다. 배기 유량이 어느 정도는 생겨야 태우면서 이렇게 돼요. 뭐라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해야 원활하게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권이나 저희같이 시골에 살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수단이에요, 디젤은. 어쨌든 디젤은 정말 잘 알고 타셔야 됩니다. 진짜 잘 알고 타면은 디젤만한 차가 없어요. 몇 번 영상에서 올린 것도 보셨지만은 제 차가 지금 29만, 이제는 29만 5천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 군데 교육도 다니고 처갓집도 가고 친가도 가고 뭐 이러다 보면은 금방금방 늘어나더라고요, 크루스가. 그렇게 되는데 디젤은 관리하시는 방법만 알고 그에 따른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면 이만한 차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DPF가 달린 차종 중에 약 한 2010년도에서 한 2013년도 사이 정도 되는 연식의 차종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연비가 많이 줄어들걸요? 맞지 않나요? 왜 그러는지 알려드릴까요? 이거 되게 비싼 건데. 그것도 이 DPF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DPF는 PM이 쌓이게 되면은 강제 연소를 한다고 했죠. 그걸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차압 센서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DPF의 온도 도달 시간과 위쪽에 VGT 온도 센서 또는 산소 센서, 람데 센서, 그쪽의 온도와 이쪽의 온도의 차이,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차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차압을 이용한 방법, 겸용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슈에서 주고받고 통신을 해서 얘가 지금 어느 정도 막혔구나 그러면 재생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PM이 올라갔다 재생했다 올라갔다 재생했다 올라갔다 재생했다 계속 하게 되면은 제가 한 요만 모가지 끝까지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PM이 요만큼만 쌓여도 재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재생을 하면은 또 요만큼 쌓이면 또 재생하고 요만큼 쌓이면 또 재생하고. 재생할 때 뭐 한다 그랬죠? 후분사 한다 그랬잖아요. 연료 후분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름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얘가 막혔을 때도 연비는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집니다. 특히나 거의 다 죽은 DPF 같은 경우들 보면은 연비 극악이에요. 최악으로 안 나옵니다. 답글 무지하게 달릴 거 예상합니다. 지금 그 정도 연식되는 차를 타고 가신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제가 가게에 오시는 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눈치라는 걸 보고 살아요. 제작사들의 눈치도 보고 다른 카센터 사장님들의 눈치도 보고 우리 가게의 사장님과 부장님 눈치도 보고 적정한 선에서 영상을 만들려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만 아직 못 뱉어내는 얘기들이 너무 아직도 너무 많아요. 더 하나하나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적정한 선 안에서. 지금 시간은 몇 시인 줄 아세요? 9시 26분이네요. 제가 밥 먹고 한 8시쯤 와서 1시간 넘게 지금 1시간 반째 촬영하고 있는 건데 왜냐면 말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야 편집할 때 뭐라도 하나 건진다니까.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차근차근히 디젤 관리 방법 그리고 또 자동차 관리 방법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가정비. 자가정비는 사실 되게 국한적이에요. 되게 적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와이퍼 교환, 자동차 리모컨 배터리 교환, 그리고 뭐 경고등이 떴을 때 대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차가 뭐 주행 중에 갑자기 덜덜덜덜 한다든지 치동이 꺼진다든지 뭐 이런 순간순간에 솔직히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들은 주행 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요. 그러면은 무지하게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모든 사람들이 조금은 알아야 돼요. 자동차 관리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이나 이런 데 유튜버도 많고 외국 해외 포럼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자동차의 지식을 어느 정도는 갖고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조금씩은 다 알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일을 생겼을 때 혹은 내가 차에 대해서 어떠어떠하게 관리를 해갈 때 체계적으로 비용을 내 머릿속에 그 비용을 가지고 있다가 계산하는 거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들어가서 내 지갑에서 돈이 훌렁 나가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어차피 차량이라는 거는 관리를 해가면서 타는 게 맞는 거고 모든 기계라는 건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고치는 사람들은 저희인 거고요. 자, 어쨌든 제가 이 늦은 시간까지 좀 아직도 유튜브 하는데 영상 찍는데 초보라 초보 티가 좀 많이 날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더 재밌는 영상 매번 반복되는 디젤 작업이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막내입니다. 막내 아셨죠? 오늘 영상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 작업하다가 손 빼잖아요? 땀 보이시죠? 장갑에 땀 보세요. 저 전화 안 받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장갑 빼고 넣고 하려면은 진짜로 근데 진짜 너무 더워요. 내년에는 부디 유리문을 딱 해가지고 에어컨 틀고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할게요.